지금 또 악재라 할 만한 것이 나와서 시장이 깜짝 놀랄만 하면은 또 후다닥 빛의 속도로도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곰은 곰대로 황소는 황소대로 지금 뭐 치열하게 기본 없는 펀치와 킥으로 지금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네.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최근에 그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 빅쇼스의 주인공. 빅쇼스 그 친구도 왔다 갔다 돼요 보니까. 뭐 전날은 뭐 이거 센 놈이 왔다 뭐 하고 있는 거 이러다가 또 하루 지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뭐 트위터를 SNS에 글을 옮겼다가 몇 시간에 지워버린다는데요. 그 친구 원래 습성이 그렇다네요.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투자은행들 사실 경고, 그러니까 올라와도 이거 뭐 소위 이제 바운스다, 샥 팔아라 이런 약간 부정적 기류가 아직까지 많은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으로 보면? 예. 그 지금 15일 지금 3월 15일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지금 박사님 만나고 있는데 우리 기억하기 쉽게 우리 월요일 날 장 열리기 전에 또 블랙먼데이 걱정했거든요. 걱정했죠. 네. 미국에서 저런 일이 터졌으니까. 연준이 그 조치 예금자 보호 넘은 거 해준다는 게 제 기억납니다. 아침에 우리도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한 우리 시간으로 8시 10분인가 장 직전에 그게 이제 떠서 블랙먼데이는 막은 거잖아요. 막았죠. 그죠? 예. 그러니 아시아 장 열리기 전까지 일부에서 살펴봤던 뭐 BTFP 회사하면서 예금도 다 찾게 해주마 그러고 대통령이 또 나와가지고 뭐 그리고 선거도 얼마 안 나오는데 폼 한번 잡고 재무장관까지도 나와가지고 금융 시스템은 안전해요 이러고 그런데 웬 블랙먼데이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화요일 날 우리 또 폭탄 맞았죠. 그럼 뭐예요, 참. 뭐 개장하고 나서 30분 만에 외국인이 선물, 지수 선물, 코스피 지수 선물 10,000개 넘게 팔더니만 2만 몇천 개를 팔아졌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와 작심했나 싶었더니 하루 지났더니만 그날 또 한 거 다 되사고 떨줍했던 개인들이 또 그 다음날 화요일 날 급등을 하는 와중에 또 차익 실현하더라고요. 네. 저 외국인도 잘한다고 꼭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보니까 황소는 황소대로 곰은 곰대로 지금 항복하기 싫어요. 그럼 맞아 그러네요. 네. 저 황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 후반에서 진입하셨다가 지금까지 온 아니면 뭐 작년에 그 난리통에 앤터니, 게이미니, 메타니 뭐 해서 여기저기서 떠들 때 들어갔다가 뭐 못하고 나와 그분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던지겠습니까? 아닌 말로 2,300포인트가 깨지고 2,100포인트를 간다고 해서 던지겠습니까? 안 던질 것 같거든요. 살라 그러죠. 뭐 더 태울 돈이 있으면은 더 물탈 돈이 있으면 또 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뭐 하방론자들 중에는 또 뭘 기다립니까? 한번 빠그라져라. 이번엔 좀 한번 이 기회 안 놓치고 한번 그거 해보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론자들은 그래요. 여기서 뭘 더 빠지길 바라니요. 그러면서 뭐 빵을 비롯해서 이렇게 뭐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또 차트도 한번 보여주면은 보면은 아이고 뭐 많이 빠졌네. 테슬라가 저기서 더 빠지라고 100불에서 엔비디아가 최근 봤던 그 저점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저기서 더 빠지라고 뭐 그런 느낌도 와요.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악재라 할 만한 것이 나와서 시장이 깜짝 놀랄만 하면은 또 후다닥 빛의 속도로도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그러면은 곰은 곰대로 황소는 황소대로 지금 뭐 치열하게 기본 없는 펀치와 킥으로 지금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시죠. 양쪽 다 교집합. 좋다. 교집합. 뭐가 교집합일까요? 여기서 오늘 뭐 이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인 줄은 아는데요. 3-6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미국 말이죠. 지금 미국이란 나라 말이에요. 국입니다.
이게 3월 1일 기사입니다.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3월 1일인데 미국 언론도 뭐 말할 것도 없고 BBC입니다. 영국. FBI 국장 크리스토프 레이가 China lab leak most likely 지금 코로나 얘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한 그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나왔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기사 있었죠. 아, 팍스 뉴스의 터커 칼슨 간판 앵커인데 요즘 열일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막 보세요. We knew where this started almost immediately. 우리는 사실상 2020년에 즉각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터커 칼슨 요새 또 공들이고 있는 게 이겁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 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4만 4시간에 해당하는 의사당 내에 여기저기 다 설치되어 있던 그 CCTV의 그 녹화 테이프가 4만 4천 시간 분량이 공개가 된 거예요. 네. 하루짜리였지만 워낙 카메라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하고 있어요. 열일하고 있지만 이 친구도 열일하죠. 이게 지금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그 캘리포니아 주에 초창기에 나왔던 사진이죠. 네, 예. 이거 들고 가는 이거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돈 때문에 트위터 인수한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요거 3월 13일자 기사예요. 3월 13일자 기사인데 지금 미국 하원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 시크릿 이메일 중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 얘기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으로 결국은 자 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 전국으로 유세 다니면서 무서운 얘기들 하고 다닙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나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막 써요. 그걸 갖다가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가 뭐죠? 아 그거 여기서 얘기하려면 힘들어지는데. 그런가요? 네, 그럼 뭐 일단 자, 그렇게 하고 네. 그쪽으로 평소에 이렇게 쭉 관심을 갖고 오셨던 분들은 야 이진우 소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 봐가지고 관심을 좀 안 가져가지고 끝나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세상 예. 돌아가는 거. 이런 데 와서 저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하나 싶으실 텐데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 내년 대선은 말이죠.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민주당 쪽 그리고 기존의 어떤 미국 내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좌파 레프트 쪽이라고 얘기했던 쪽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에요. 이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시장 붕괴되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아니고 금융 안정이라는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뭐 이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을 갖다가 바꾸면서 그러한 명분 하에 저는 또 돈 풀 것 같아요. 연준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자 그다음부터는 이런저런 다 그거 떠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보세요. 작년 1월부터 고점 찍고 역사적 고점 찍고 이렇게 해서 200일선 하회하고 나서 200일선 회복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너댓 번 하다가 200일선 넘어서고 고점끼리 연결한 하락 추세선 넘어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처음에 저는 이 삼각형인가 싶었어요. 패턴이. 이 삼각형 패턴이라서 삼각형 패턴은 통상적으로 추세 지속형이라고 하길래 추세 지속형이라면 여기서 추세 나오고 여기 조정 거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가끔씩은 삼각형이 또 아래로도 깨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거나 삼각형 가설은 기각 차트적인 딴 거 없습니다. 연필로 꺼놓고 아니다 싶으면 지우개를 빨리빨리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게 깃발량이 보여요. 이거는 저항선, 빨간색은 지지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번에 조금 SBB가 터지면서 이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얘가 어디서 지지됐나 하면은 일단 뚫고 올라왔던 이 하락 추세선은 이때까지는 저항선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지지선이에요. 거기다가 작년 10월 13일 날 9월 CPI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갭다운해서 시장 빠그라지나 싶었는데 확 말아 올리면서 이중 바닥 만들고 그다음에 연준의 피봇 얘기 무슨 긴축에서 금융 완화의 피봇도 아니고 75bp 올리는 걸 좀 50bp로 좀 낮출 수 있대. 이걸 갖고 피봇 하면서 그때 이제 시장 좋아라 하면서 이제 왔던 그건데 어쨌거나 올라왔던 이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데다가 이 랠리의 딱 절반에서 돌아요. 절반에서 돕니다. 절반에서 도니까 여기서 그러면 아닌 말고입니다. 지금부터 아닌 말고인데 지금부터는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의 상상력이에요. 예.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이 좀 나오는데 그러다가 혹시나 또 이 깨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이번에 봤던 31,600 근방을 또 깨고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이 사이에 연준이 뭐 있든지 뭐 해서 하는데 그래서 또 내려가도 이 선은 또 지지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FOMC 때문에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또 하나 뭐가 또 터진다 해서 또 하더라도 61.8%에서는 얼추 3950원 라운드에서 또 지지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0개 종목 가운데 골드만삭스하고 JP모간이 이제 은행 대형 은행주죠. 지금 데일리로 보세요. 무슨 지역은행 조그마한 은행이 아니고 네. 지금 골드만삭스도 데일리 보시면 위태위태했죠. 그렇죠. 월간으로 볼까요? 일목균형표에서 한 3개만 꼽아봐라. 제일 중요한 거 하면 저는 1번을 갖다가 후행스팬을 꼽습니다. 예. 후행스팬이 가격대를 갖다 뚫고 내려오나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나 중요한 시그널이죠. 중요한 시그널이죠. 예. 2000년 닷컴버블 무너질 때 보세요. 닷컴버블 무너질 때 보시면은 월간이면 26개월 뒤로 일간이면 26일 뒤로 종가를 갖다 이렇게 뒤로 빼놓은 게 후행스팬인데 이쯤 왔을 때 하다가 살짝 반등 나오다가 결국 부러지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금융위기 때도 어디 갔나? 아 이게 닷컴버블이 아니고 금융위기 때구나. 자 금융위기 때예요. 네, 금융위기 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2018년 장이 컸습니다. 2018년 연초부터 해서 이렇게 이러고 나서 코로나 두드리 맞았지만 2018년에 이 급락이 정말 무서웠던 급락이에요. 변동성 지수 빅스를 띄우면 2018년이 최근보다도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요즘 빅스 낮은 거는 하도 그 만기 하루짜리 그게 뭐 성행을 하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는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여기서 더 밀리면 말이에요. 얘가 뚫고 내려옵니다. 뚫고 내려오면 하다못해 구름대까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 골댕이는 우리 하우스 뷰야 이러면서 얀 하치우스 나 개인의 뷰가 아니고 우리 하우스 뷰야. 금리 동결할 것 같아. 에?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들 지금 절박한 거예요. 나스닥 보실까요? 나스닥도 얼추 이렇게 깃발량으로 좀 봐줘. 그러다가 SBB 때문에 좀 충격이 컸어. 이거 뚫고는 내려왔지만 야 그래도 피보나치 레벨이 기다려주네. 이번 랠리에 61.8% 맥시 조정 받았네. 좀 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후행스팬 뚫고 내려왔지만 야야야 조금 과했던 거야 시장이. 고개 드네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월간은요. 큰 그림은 우선 작년에 이렇게 장 빠지면서 후행스팬이 가격대를 막 물고 내려올 듯 말 듯 해갖고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 공포에 시달렸던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게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씨 어떻게 보면은 벌써 가격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랠리에 대해서는 61.8% 레벨에서 반등이 나왔고 요 구간 요 코로나 때 돈 풀렀던 그걸로 코로나 버블에 대한 조정은 61.8% 충분히 채웠는데 이 피보나치 의미는 매번 큰 그림을 볼 때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기서부터 해서 제로금리와 QE라고 하는 유동성으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이 랠리의 충분한 조정이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합니다. 그렇다면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세부 파동은 자신 없지만 얼추 이렇게 1, 2, 3, 4, 5 정도 해서 왔다가 결국 쿵 A, B, C인데 A, B, C인데 그래서 우리 가끔 듣는 거 요즘 나스닥 7천 주장이 가끔 들리잖아요. 9천, 7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8,700이고 여기는 1,500이고 30 어쨌거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38.2% 돌린 게 1,500이고 절반 돌리면 한 8,700, 한 9천 정도고 이걸 61.8%를 충분히 돌리면 7천인 거예요. 7천이네. 7천. 그래서 이 A, B, C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뭐냐 하면은 이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A, B가 이렇게 끝났다고 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여기서 B 파동이 조금 더 올라가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C가 뭐 이런 자 커서가 좀 그간데요. 여기서 B가 좀 나왔다가 C는 그냥 이 정도에서 이렇게 돌아주면 이중바닥 나오는 거고 그렇다고 뭐 아니고 결국 이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깨꼬락지 나면 절반을 돌리든지 이렇게 달 수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살펴본 이 상황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큰일 날 만한 그런 어떤 주요 종목들 그리고 패턴상 뭔가 이 추세가 아직은 조정 좀 거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파동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한다면은 교집합을 찾자는 게 이겁니다. 심지어 나스닥 7천까지 주장하는 극단적인 하방론자, 비관론자도 여기서 정치적인 이유가 됐건 뭐가 됐건 또 한 번의 돈 풀기로 이 위기를 막고 선거 국면을 갖다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번 올렸다가 한번 올렸다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이 정도로서 충분히 그동안 거품에 대한 버블에 대한 반성은 끝나고 다시 기업 실적 좋아지고 공급망 해결되고 경기 살아나고 인플레이션 잡히고 해서 이 정도 조정해서 올라가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조금 들어올린다. 바로 이 시점에서 무슨 뭐 실리콘밸리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여기서 바로 급락이 온다라는 그런 전망보다는 다소 가짜 새벽이든 불트랩이든 어떤 성격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장을 갖다가 좀 살리고자 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게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네네. 달러가 꺾이잖아요. 달러가 살짝 꺾이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5, 20, 60, 60일선인데 데일리 차트상이 60일선인데 60일선에 지금 요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4 근방이 달러 인덱스 기준 104가 크리티컬한 레벨이었는데요. 여기를 갖다가 지금 이번에 FOMC 전후해서 더 내려가는가? 내려간다면은 또 뭐 이런 식으로 요 부분에 승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이 달러 스마일요. 스티븐 젠이란 그 모건 스탠리 출신의 그 양반이 했던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플레가 세든지 아니면 금리가 높든지 아니면 미국이 되게 경제 상황이 좋든지. 경기가 좋든지 달러 강 이쪽은 달러 약이고 또 달러 강은 언제인데 미국 달러가 세이프 헤븐으로 안전자산으로 작동할 때
경기 침체 기간에 아니면 미국이 되게 안 좋든지 미국이 되게 안 좋으면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심지어 그래서 달러 스마일 이론을 단순화하면은 미국이 좋을 때도 강하고 미국이 좋아도 달러 강, 미국이 약해도 강이고 미국이 망가져도 나빠도 달러 네. 강, 그게 아닐 때만 달러가 좀 달러가 약한, 약해진다. 언제? 그게 달러 스마일이군요. 이코노믹 그로스 페이즈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째 성장하나 하면 통상적으로 금리 낮추고 여기저기 돈 풀고 미국이 금리 낮추면은 이머징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금리 낮출 여지가 있고 그러다 보면 금리 낮추다 보면 경기 좀 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언젠가는 인플레가 오고 버블 터지고 하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오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거 했잖아요. 네. 요걸 갖다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이 좋아. 금리도 막 올려. 여기까지 갔던 달러 강세가 살짝 피벗 하면서 연준 피벗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하다가 2월 달에 나왔던 고용지표 뭐 2월 달에 미국 지표가 얼마나 좋게 나왔습니까? 51만 개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이씨 다시 또 빅스텝 얘기 나오니까 아닌가비 하고 이쪽으로 올라다가 아닌가비 한 게 달러 약으로 가질 때 아닌가비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배트맨의 조커 스마일하고 너무 이미지가 비슷한데 이거는 두고 참 늘 고민거리입니다. 이 달러의 패권 그렇죠. 걱정 없느냐 이런 생각. 심지어 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가가지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둘이 뭐 이렇게 서로 악수하게 만드는 분위기.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수니파 맹주 사우디하고 시아파 맹주 이란이 늘 티격태격하는 그 중동에 그러한 정세가 미국으로 하여금은 중동을 갖다가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우디 대해주는 게 미국 대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은 돈 풀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때의 미국은 뭐니? 지금 집권 세력이니 뭐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미국의이라는 그 관념에 거기서 마냥 달러를 갖다가 사람들이 세상이 우습게 여기고 저거 뭐 휴지나 다를 바 없어라고 생각하는 걸 용인할까? 방관할까? 뭐 이것도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달러원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달러원 환율은 지금 사실 이렇게 내려왔다가 1303원이 크리티컬했습니다. 1303원이 크리티컬했다가 1330원 트라이 하나 싶었는데 이 대기 매물이 많네요. 네. 대기 매물이 많고 우리 당국에서도 우리 외환 당국에서도 굉장히 어떤 금융시장 안정이란 차원에서 환율의 급등을 갖다가 최대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딱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네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1270이거든요. 예. 만약에 밀리면은 1270이고 지금 이게 한 1325나 26 다시 이제 최근에 1320이라 봐야겠는데 여기를 갖다 다시 올라서느냐 아니면 1270도 내려서느냐 요걸 갖다가 FOMC 전후해서 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안에서 한참 놀 수 있고요. 연준이 어정쩡하게 얘기하면 그러니 그 어정쩡하다는 얘기는 연준 나름의 자존심인 거죠. 왠지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고 아니면은 차트 치우셔도 됩니다. 저기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거나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야 우리 너무 체면이 안 서는데 이러면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점도표를 어떻게 제시할지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할지 예. 파월이 기자회견은 어떻게 할지 그날 넥타이는 또 어떤 색깔로 메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 얘기 나온 길에 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의 패권은 미국은 안 넣죠. 그게 뭐 달러 패권이 전 세계 패권인데 그죠? 그러나 항상 그거를 그 위협하는 자들은 나타나는데 위안화는 뭐 그걸 위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아직까지.
그 옌도 뭐 일본도 뭐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유로존 경제가 좋다면서요. 유로 국가들 보니까 주가 엄청 올랐다면서요. 그런 게 좀 달러 약세를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 지금 22도 지금 보니까 매파하고 비둘기패가 많이 나뉜 것 같아요. 네. 전통적인 예를 들어서 독일은 과거에 우리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참 오랫동안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를 했습니다만 네. 퇴임하고 그 이후 총재 이름은 아직도 내가 못 외우네요. 그만큼 자주 노출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독일은 전통적으로 그런 인플레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라고 그게 긴축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에 점점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뭐 이런 쪽의 나라들은 하다못해 라가르드 총재가 조금 긴축적으로 세게 얘기하면 그 해당 정책위원이 됐고 무슨 뭐 중앙은행 총재들이 나와갖고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도 팽팽히 나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금리 올리면 우리 못 살아 하는 약간 이렇게 처지는 나라들은 천천히 가자는 얘기고 네. 라가르드 총재는 말은 센데 그래서 그 세게 말해온 것처럼 이제 겨우 3%인데 미국은 4.75에서 이제 곧 5 가겠다는 것이고 이걸 캐치업 하겠다고 뭐 3.25가 됐건 3.5가 됐건 이렇게 올렸을 때 유로가 그러면 강해질 수 있느냐. 그 올렸을 때 그걸 갖다가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고 유럽 증시가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금리 올리다 보면은 미국도 저렇게 제일 아이러니한 거는 연준이 저렇게까지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은 어딘가 부러지는데 그 나라에서 부러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데서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러니죠. 네. 그러니 유럽도 지금 뜨끔할 거예요. 그리고 SBB 요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이제 진짜 가마솥이 진짜 엄청나게 해놓고 밑에 아궁이에다가 작년 3월에 장작 하나 넣어서 25p 금리 했고 5월달에 장작 2개 넣더라고요. 50bp 했어요. 그러고 장작을 3개씩 막 넣었어요. 4번이나. 그랬더니만 결국 벌겋게 달아가지고 네. 그 노쇠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펄펄 끓었으면. 그랬더니 골드만은 뭐라 하느냐. 이제 장작 그만 넣을 거야. 동결할 거야. 노무라는 창피하게도 2주 만에 아니야 저 안에 있는 꺼낼 거야. 끌어낼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저판국에 비등점에 도달했는데 그러니 겁나는 거죠. 과연 4월 이후에 우에다인가요? 고로다 하루이코 다음에 저도 뭐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네. 우에다 가져오죠. 예. 새 총재가 왔을 때 BOJ가 그러면 진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22도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우리도 좀 천천히 가야 되겠는데 뭐 이래저래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준이나 22보다도 먼저 재작년 여름부터 움직였던 한은 그러다가 먼저 금리 동결했던 우리 한은 이번에는 한은은 칭찬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 FOMC가 또 뭐 중요한 그죠?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참 이런 표현 쓰면 아재인데 작금에 이런 표현 쓰면 아재인데 그죠? 어제 작 오늘 이재금 작금의 상황들을 좀 반추해 보면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이 오늘 와주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